안녕하세요, 다이보드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 그리고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말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꾸곤 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는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의 하루에는 작은 기회와 다정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 차이가 거창한 재능이나 특별한 운명이 아니라 평소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삶의 분위기까지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좋은 말만 하며 살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지치고 흔들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역시 결국 말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다정함으로 남고 오늘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삶의 행운을 불러오는 말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행운이 올 거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첫 만남을 밝혀주는 말. 새학기의 첫날, 전학 첫날의 긴장감을 기억하나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시선들이 모두 나를 향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안녕, 같이 앉을래? 낯선 환경에서 받는 친근한 인사는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의 빛 같습니다. 만약 전학을 간 학교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과연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새로운 만남의 순간에는 언제나 인사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를 가장 강력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올라 대지의 생명력에 빛을 들이우는 태양처럼 인사는 새로운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꼽히는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수많은 대화법 전문가 역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의 90%는 처음 30초 동안의 대화에서 결정된다. 첫 만남에서 건네는 말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어색한 공기를 깨고 상대방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이죠. 물론 첫인사를 건네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기 첫날 누군가 자기소개 시간에 안녕, 난 유머 있는 애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색함을 깨보겠다고 던진 말이었겠지만 교실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마음속으로 쟤는 뭔가 이상하다. 나랑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낸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와 칭찬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색함이 흐르는 공간에서 누군가 밝은 인사의 말을 건넬 때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처럼 주변이 환해질 것입니다. 첫인사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괜한 인사로 분위기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죠. 하지만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도 꿈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둠을 밝히는 아침 해처럼 나의 용기는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됩니다. 내가 보낸 빛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출의 언어를 선물하시겠어요? 7빛깔 무지개처럼 함께 공존하는 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무지개를 신이 보내는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신들의 다리이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상징이었죠. 하늘에 걸친 무지개를 발견하면 누구나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7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는 광경은 저절로 감탄을 부릅니다. 특히 회색 빌딩이 가득한 도시에 나타난 찬란한 무지개는 존재만으로 행운의 징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무지개와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경험, 표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울리고 있으니까요. 무지개는 7빛깔이어서 아름답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서로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입니다. 누구는 말이 많고 누구는 조용합니다. 누구는 항상 웃고 누구는 무뚝뚝해 보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세계의 물감처럼 개성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이 공존할 때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넌 우리랑 달라. 네가 말한 건 뭔가 잘못됐어. 네 의견은 틀렸어. 오늘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오직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존중과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클래식? 너 감성이 고장났냐? 라는 말을 한다면 3일 동안 말 한마디 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면 관계는 무지개가 아니라 먹구름이 되고 맙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영국인 아빠를 둔 친구, 태국인 엄마를 둔 친구와 함께 모든 과제를 할 땐 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과 시각을 발견합니다. 낯선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이때도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공존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더해줍니다. 공존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차이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요. 이 부분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네.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너희 엄마가 가지고 온 음식 덕분에 우리 과제가 훨씬 풍성해졌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함께 해보니 정말 재밌다.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 더 나아가 그들이 준 긍정적인 영향력에 감사 표현을 건넬 수도 있겠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는 다른 언어는 다른 세계관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의 좁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즘은 SNS에서 각자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 생기면서 나의 생각과 비슷한 컨텐츠만 보게 되는 것 또한 편견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죠. 이런 시대에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서로 다른 색이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진리를 말이죠. 비온 뒤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포용하는 말 한마디는 상처로 얼룩진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은 조화로워집니다. 오늘 어떤 색깔의 언어를 나누시겠어요?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봄비 같은 말. 모면하기 위한 사과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신뢰를 잃으면 한겨울에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버린 땅과 같은 대화가 시작되고 말죠. 동토를 녹이는 것은 부드럽게 내리는 봄비와 같은 사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만이 상처 입은 관계를 부드럽게 회생시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봄비를 보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페르세포네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눈물이 대지를 적셔 생명을 피어나게 한다고 믿었죠. 사과 표현은 이러한 데메테르의 눈물처럼 사랑과 진심이 담길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은 제 동료가 발표 시간에 긴장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 동료의 굳어진 표정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고 그 이후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됩니다. 실수할 때 웃어서 미안해. 나라도 발표하면 긴장했을 텐데.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내가 어제 너한테 했던 말 다시 생각하니 정말 경솔했어. 네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두고 있다면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그 일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도록 노력할게.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진정한 학습은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뭔가 어렵고 뭔가 불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괜히 사과했다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관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라면 봄비 같은 사과는 필요합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와 같은 말은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적시고 용기를 내어 건넨 미안해 한마디는 새로운 신뢰의 씨앗을 틔워줍니다. 오늘 어떤 봄비의 언어를 나누시겠어요? 세심한 배려로 스며드는 가랑비 같은 말. 비가 오는 날 창문을 열어보셨나요? 거센 소나기는 요란하게 내리다 금방 그치지만 가랑비는 소리 없이 오랫동안 내리며 대지 깊숙이 스밉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작은 것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믿음직한 관계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꾸준히 쌓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가랑비를 지혜를 가르쳐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내리는 가랑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배려는
한 번의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꾸준한 실천과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는 일 또한 일상의 작은 배려가 됩니다. 사실 학교 생활은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급식실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우리는 매일 배려가 필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다음과 같은 말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별일 아닌데 힘든 척 좀 하지 마. 도와달라고? 나도 바빠. 너 혼자만 힘든 거 아니야. 가랑비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진정한 배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세심함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가랑비처럼 조용히 다가서는 배려의 말 하나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가랑비처럼 말해주세요. 소리 없이 대지를 적시는 가랑비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이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가랑비의 배려를 나누시겠어요? 오팔의 빛깔처럼 나와 다른 마음을 품어주는 말. 하나의 보석에 수많은 빛깔이 담겨있는 오팔은 고대부터 특별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파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을 반사하는 보석 오팔처럼 우리의 말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을 지닙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호주 원주민들은 오팔이 창조신이 땅 위를 걸을 때 생긴 발자국에 무지개가 다 생겨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탄생설화를 가진 오팔은 진실과 창의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도 진실하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친구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차려 입었는데 내가 보기엔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1. 너는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려. 2. 오늘 옷 스타일이 평소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친구 관계를 끊고 싶은 게 아니라면 1번보다는 2번처럼 관심을 먼저 표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색깔인데 정말 잘 어울린다라며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도 있고, 네 덕분에 나도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졌어 라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실이나 SNS에서 거친 말이 오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 쓰니까 등의 이유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저는 단호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됩니다. 험한 말을 내뱉는 순간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라도 관계의 균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처럼 이상한 애는 처음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버려와 같이 차갑고 냉정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잘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과거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27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로 향하는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증오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란 걸 알았다. 거칠고 획일적인 말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용서의 언어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다양한 빛깔을 가진 오팔처럼 우리도 다양한 빛깔의 표현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중 진심과 존중이 담긴 말은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며 세상을 환히 비추어 줍니다. 오늘 어떤 색깔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행운이 올 거야. 김범준, 김수민 지음. 출판사 클랩북스.